프랑스 파리의 한 맨션. 이른 아침부터 잠을 설치는 한 여자. 누군가가 새벽부터 노래를 흥얼거리기 때문인데요. 결국 새벽 꿀잠을 포기하고 일어나는데 Chaque matin, c'est trop, non? Oh, arrête là, c'est pour déjà appeler le réparateur du robinet, on te dérangera plus, arrête. Chérie, ça va? Ma chérie, je t'en prie, réveille-toi, ok? Ça va bien? 수도가 고장난 친구 커플을 재워준 것이었죠. Oh, merci. 졸린 눈으로 출근을 하는 그녀의 이름은 윤소소. 유학 생활 중인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고 오늘도 파리 공항에서 여행객들을 기다립니다. 이번 단체 여행객은 총 20명. 누가 올지 궁금하지는 않다. 늘 똑같은 한국 사람들.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인천공항에 모인 패키지 여행객들. 잘 모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자, 저는 여기서 표만 끊어드릴 거고요. 파리 도착하시면 현지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권들 주실게요. 가이드는 개별 손님들의 여권을 다 걷었는데 단체 손님들은 여전히 딴짓 중이었죠. 여권 주셔야죠. 사장 진짜 저기 총각 셀카봉 좀 줘봐. 셀카봉. 아유 그건 뭐지요? 하나 찍어줘야지. 아유 좀 비켜봐. 변덕이 심한 아주머니들은 가이드가 찍어주길 바라고 사진에 정신이 팔려 여권을 안 내놓는데 티켓팅 늦어지면 자리 못 붙여드려요. 아이 드려야지.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요건 어디 갔어? 여거 어딨어? 요건 어디 들어? 공항에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여행사 사장님의 전화. 공항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연착 없이 랜딩해서 일정 지장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가이드한테 연락 못 받았나? 무슨 연락이요? 오늘 팀 중에 안 있나 그래. 아줌마들 개모임이 12명 있다 하던데. 아줌마 12명 안 있나 그래. 계엄령 내리도 이거 뭐 통제가 안 된다. 예. 그건 알죠. 제가 아줌마들 기가 막히게 다루잖아요. 다니기는 무슨 그래. 아이고. 통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권이 문제였죠. 그래서 출발 못했다고요? 그럼 미리 얘기해야지. 사놓은 입장권이랑 식당이니 유람선이니 예약해놓은 거 다 어떡하라고요. 화해와 협력으로 쌍생의 길을 가는 거지. 꼭 필요할 때만 보통 분담이니 상생이니. 사장님 여보세요? 야 끊어? 네, 안 끊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탄 비행기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뭘 받아주시지? 여긴가? 우리 여행사가? 예. 저쪽에 잠깐 앉아 계시면 일행 분들 다 모이시는 대로 출발하실게요. 저기에? 좀 편한 자리 없어? 가요. 무슨 프리미엄 여행이 대기실도 없어? 그만 좀 해요. 아, 내가 보냈다고 그만하래. 네, 다음 손님. 진상 아닌 것 같아 다행. 저쪽에 잠깐 앉아 계시면 모이시는 대로 출발하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입국 심사가 늦어지는 청년 산마루. Salmaru, is that a common name in Korea? No, but yes.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는 나오지 않고 그녀는 양해를 구해야만 했죠. 아직 한 분이 안 나오셨는데 금방 나오실 거예요.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단체 행동 부탁드릴게요. 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계속 대기 중이었는데 점점 골치가 아파오는 소소. 혹시 모르니까 예약한 식당이랑 유람선이랑 전부 1시간씩 늦춰주시고요. 지루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 여봐, 가이드님! 언니라고 좀 부르지 마요. 가이드님! 가이드는 늘 진상에 시달리죠. 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아무한테나 반말 좀 하지 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조금만 한 지가 1시간이 넘었잖아. 아직 1시간은 안 됐다니까. 제가 다시 잘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행히 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윤소소 가이드님이시죠? 다들 기다리시는데 왜 안 나오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 하나 딸랑 물어보더니 잡아왔다니까요. Nous avons arrêté un jour un agresseur sexuel du même nom. Nous sommes en train de vérifier s'il s'agit de la même personne. 예전에 산마루라는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네요.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려고 한국의 흔한 이름이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대답 회피하셨다면서요? No, but yes. 이름이 흔한 그럴 이름은 수도 아니지만 있고 아닐 수도 주식관에서는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의 대답이 오해를 산 것이었죠. 사촌 형 이름은 산 기슭인데 대답이 불분명하면 오해가 생겨요. 저 한국에 요청해서 범죄 경력 조회 중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지금 통화했는데요.
일행분께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입국을 못하고 계세요. 무슨 문제인데? 별일 아니라서 금방 나오실 거예요. 별일 아닌데 왜 안 나와? 1, 20분이면 되는 거야? 3, 4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이 언니가? 가이드는 참 힘든 직업입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산마루. 손님들의 한숨 속에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이러다 에펠탑 가겠어? 오늘 에펠탑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 세느강 유람선은요? 가야죠. 저녁은요? 먹어야죠. 산마루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에? 그만해요, 여보. 다행히 범죄 경력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May I leave now? But for formalities, we have to check your luggage. 그런데 가방에서 여자 속옷이 나오고 또다시 변태로 의심되는 상황. 됐어요? 끝났어요? Cet homme est suspect. Ses réponses sont incohérentes. 여자 속옷은 왜 가지고 오셨어요? 여자친구 주려고요. 그럼 여자친구는 어디 있는데요? 지금은 없죠.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 이봐 가이드니? 아저씨의 분노는 폭발 직전. 본인이 입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세요. 프랑스는 타인의 취향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우선 끊을게요. 내가 입으려고요. 내가 입을게요.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오죽 시원찮으면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순수해 보이는 이 남자. 저 변태. 안녕하세요. 윤소소입니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고객님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에투알 개선문입니다. 저 여기서 안 내려요? 지금 일정이 너무 늦어져서요. 마지막 날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밖으로 보이는 곳이 샹젤리제 거리예요. 저기 완전 가고 싶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내리셔서 거리도 걷고 쇼핑도 하시고 다음 일정이었는데 지금 너무 일정이 늦어져서요. 너무 큰 죄를 지은 산마루. 김치, 고추장, 아저씨. 식사 조금만 서두르실게요. 일정이 늦어져서요. 또 민폐를 끼치는 산마루. 셀카는 그만 찍지 말입니다. 드디어 에펠탑을 직접 보게 된 사람들.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대고 이런 데서 죽으면 참 좋겠네. 저 사람들 불륜인 거 알아? 집에 부인 놔두고 어린애 꼬셔서 온 거야. 그런데 낭만의 도시 파리에 혼자 여행을 온 이 남자. 사실 그에게는 아주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인생 고민이 많은 한 대학생. 어떻게 살 것인가? 괴테가 말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옥상 난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 의미도 없다. 바로 그때 등반 연습을 하던 산마루. 이상형을 발견하죠. 여자는 찾았다. 다시 몇 년 후.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산마루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았죠. 수백 번 연습한 말을 그녀에게 하려는데 사랑합니다. 사귀죠. 사랑합죠. 개삑사리. 다시 한번 말해보죠. 그렇게 사내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회식 자리에서 과장님의 혼시. 우리 부서 에이스 오대리 막내랑 대학 동창이라고 했지. 네, 같은 학번이에요. 막내 공기 빠지면 네가 죽어? 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같이 휴가를 보내기로 하는데 우리 그냥 제주도 갈까? 싫어. 그럼 어떡해. 표가 없는데. 찾았다. 사색이 깃든 프랑스 고품격 프리미엄 패키지. 이태리 가자며. 아니, 프랑스가 얼마나 예쁜데. 그리고 여행 준비물로 그녀는 예쁜 속옷까지 준비한 것이었죠. 프랑스 여행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왜 이런 데로 불러? 사람들 보면 의심하게. 사고 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자료 하나 뺐는데 회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내부 고발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프랑스 휴가를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봐. 기다릴게. 하지만 그녀는 고민하고 있었죠. 휴가 가게?
우린 같이 휴가 가기로 했고 내일이 휴가 가는 날이야. 애처럼 굴지 마. 회사가 문제긴 해도 그걸 들춘 건 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출근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시간 좀 가지면 안 돼? 그녀는 마루를 버렸고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쁘냐? 소소는 눈물 짓고 있는 마루를 우연히 보게 되죠.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싶을 땐 여기를 찾았다. 실컷 울고 나면 깨닫는다. 세상에 이유 없는 눈물은 없다는 걸. 사실 소소도 이곳에 오면 실컷 울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난 당신과 같이 가서 노래하고 춤췄죠. 그리곤 당신과 키스하게 될 줄은 몰랐죠. 프랑스의 한 성당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던 소소. 끝나지 않을 줄 알았다. 사랑, 낭만, 떨림. 그런데 같이 유학 생활을 하던 남자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죠. 아무도 내게 이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는 그. 저 사람의 눈물은 뭘까? 저 변태 새끼. 이렇게 파리에서의 첫날 일정이 끝나고 조식 드시고 8시까지 여기로 집합하실게요. 오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친구와 통화를 하는 소소. Oui, je n'ai pas pu te répondre parce que je travaillais. T'es quoi? 같이 사는 친구의 뜬금없는 부탁. C'est juste le défi et l'aventure. 한편 홀로 쓸쓸한 마루는 호텔을 나와 밤거리를 헤매는데 갑자기 어른만을 위한 용품점에 부끄러운 듯 잽싸게 들어가죠. 섹시한 쇼핑백을 들고 길을 걷는 두 사람. 산마르 씨, 어디 가세요? 아무데도 안 가는데요? 괜찮아요. 프랑스는 타인의 취향에 관대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저 진짜 그런 취향 아니에요. 그럼 바로 호텔로 들어가세요. 관광객들 여기 와서 바가지 많이 써요. 네, 그쪽 아닌데? 네, 그쪽도 아닌데? 네, 빨간불이에요. 예. 그런데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 세네강 갈래요? 야경이 예뻐요. 지금요? 네. 둘이요? 네. 가시죠. 이쪽이에요. 예. 그런데 역시 공짜는 아니었죠. 30유로 주시면 돼요. 야간 투어는 1인당 30유로 추가 요금이 있어요. 지금 주셔도 되고 내일 주셔도 돼요. 가이드비를 지불하자 그녀의 친절한 안내가 시작되죠. 16세기 중반까지 세네강의 다리는 2개밖에 없었어요. 여기 맞죠? 폭네프의 연인들 주인공들이 있던 자리. 맞아요. 여기예요. 쓸쓸하네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인데요. 남자 주인공은 불황자고 여자 주인공은 시력을 잃어가는 화가고. 영화 마지막 대사 기억나요? 아무도 내게 이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갑자기 서로 끌리는 두 사람. 말이 통한다. 밤새 얘기하고 싶다. 얘기해. 정신 차리고 가실게요. 여기가 포토포인트예요. 한 장 찍어드릴게요. 자, 원래 그렇게 안 찍잖아요. 같은 시각 마루의 회사. 막내 출근 안 했어? 바로 전화를 하죠. 예, 과장님, 저입니다. 출근 안 하니? 아, 저 오늘부터 휴가지 않습니까? 야, 휴가인 거는 아는데 휴가를 가겠다고? 지금 프랑스입니다. 신입 사원이 정기 휴가에 연월차 붙여서 프랑스? 과장님께서 휴가 결제해 주죠. 결제야 했지 내가. 근데 오예비 내리는 휴가인데도 나와서 일하잖아. 오대리 출근했습니까? 군대 같은 조직 문화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마루. 연도별 완제 의약품 약효군별로 생산 실적 분석표 오늘까지 넘겨. 여기 새벽 2시입니다. 여긴 아침 10시야.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꺼내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른 새벽 여행사 사무실을 찾아온 한 남자. 누구라 해? 여자 여기서 일하죠. 누구시라 해? 나요? 갑자기 윤소소의 행방을 묻는 조폭 같은 남자. 개인정보 유출하면 제일 크다. 그래서 못 알려주시겠다. 그러자 그는 깽판을 치기 시작하고
그래도 사장님이 버티자 머리를 쓰는데요. 아 우리 회사에 가이드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못 찾는다 하니까 그러네. 관광지는 좁잖아. 가이드가 어디 가겠어? 사장님은 남자가 찾아왔었다고 소소에게 알려주죠.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장님, 제 사정 아시죠? 저 지금 잡히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소야 돈 훔쳤잖아. 사장님! 니한테 준 거 안 하는데 자수해서 그만 깡명 찾아라. 끊어요. 그런데 마루가 그녀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죠. 오늘은 몽마르트 언덕에 갔다가 저녁에 몽생미실에 도착하는 일정이에요. 바로 그때 소소가 탄 버스가 그를 향해 오고 지금 밖으로 에펠탑 보이시죠? 버스 안에 있는 그녀를 보게 되죠. 남자는 버스를 쫓아 달리기 시작합니다. 내리셔야죠. 도착했어요. 다들 몽마르트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갑니다. 남자의 케이블카랑 비슷하네. 자, 그럼 1시간 후에 뵙도록 할게요. 아, 보고 싶지. 누군가와 따뜻한 통화를 하는 아저씨. 아, 저기. 영상 통화는 좀 그렇고. 아니야. 여기 지금 일행들도 있고 좀 시끄러워서 그래. 뽀뽀까지 하고 전화를 끊는 남자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죠. 아주 죽네 죽어 그냥. 사랑하는 부장님, 저 쇼핑하게 카드 좀 주세요. 마루는 일을 하러 카페에 왔는데 저 한국 분들이시죠? 저 혹시 이 여자 아세요? 여기 한국 가이드인데. 마루한테도 물어보러 오고 한국 사람이죠? 혹시 이 여자 알아요? 여행 가이드인데? 알아요? 그런데 소소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미치겠네.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 지금 잡히면 안 돼요. 아니죠, 그죠? 스미마셍. 아리가또. 일본인 흉내를 내서 위기를 모면하고 소소에게 알려주려 뛰쳐나가는데 코앞에 보이는 그 남자. 이게 뭐한 짓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소소. 잠깐만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그런데 사람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 수도 있구나. 다행히 반대쪽으로 가버린 남자. 누가 찾으러 다니길래. 감사합니다. 저도 실례가 많았어요. 지프팔게요. 여기요. 얼른 타실게요. 네. 빨리요. 네. 바로 그때 남자가 소소를 봤습니다. 따라오는 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소소. 남자는 엄청 빨랐고 케이블카는 너무 느렸죠. 조금만 빨리 이동하실게요. 죄송합니다. 점심 예약이 늦어서요. 조금만 더 빨리 가실게요. 빨리요. 빨리 오실게요. 어디가? 가이드님! 소소를 따라 덩달아 모두들 달리게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버스에 도착한 순간 말처럼 질주하는 추격자. 그녀가 아무리 재촉해도 노부부는 쫓아오기 힘들었고 결국 추노꾼 같은 남자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하지만 선택을 고민할 시간은 늘 너무 짧았다. 발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외치는 그녀. 마루는 남자가 흘린 사진을 줍지만 떠나버리는 버스를 보고 정신을 차리죠. 스미마셍, 저 새끼. 얼마 못 가 지쳐버린 두 사람. 그 여자 알지? 스미마셍이라고 하면 죽여버려. 완전히 들켜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안 타지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바로 전화를 해보는데 회사 마루입니다. 야, 임마. 너 매일 보내라는 거 왜 안 보내?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너 휴가게 된 거 결제 반려됐어. 지금 무단 결근 중이라고. 아이씨. 에이씨. 아이 새끼가 진짜. 너한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미쳤나 진짜. 아니, 과장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통화 중인데요. 식당이 바로 근처니까 일단 먼저 식사들 하고 계시면. 그렇게 먼저 식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땡큐. 아직 죽어라 뛰고 있는 두 남자. 드디어 남자 대 남자로 한판 붙으려는데요. 전화가 울리고 잠깐 타임.
아니에요, 사무라 씨? 예, 저 버스 못 탔어요. 알아요. 근데 그 사람 혹시 싸움 잘해요? 싸우지 마요. 싸움 엄청 잘해요.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 출신이에요. 깜짝 놀라 주먹이 날아오기도 전에 피한 덕분에 살았습니다. 일단 아무 택시나 타서 기사 바꿔주세요. 위치 설명해 드릴게요.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는데 또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어야 했죠. 식사 맛있게 드세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우린 다 먹었어.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쨌든 다행히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빈센트 반고우 묘지가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앞으로 1시간 정도 가셔야 되니까 쉬시면서 가실게요. 그런데 춘옥군 같은 남자는 엄청 집요했습니다. 오늘 목마른 뜻 같던 팀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네. 네. 여행사에 와서 다음 일정을 뒤지고 있었죠. 어디로 갔어? 알프스에서 했나 가장 유명한 사인데. 아 진짜 같은 민족끼리 가는 거 아니야? 걔 때문에 집안 다 박살나고 나는 깜빵까지 갔다 왔어 사장님. 겁주고 협박한다고 내가 고마 썼어 여기 있어요 잡아갔어요 그 깔 것 같아? 까불지 말고 고마 가라. 아 진짜. 갑자기 수전증이 오신 사장님. 왜 손을 떨고 그래요 사장님? 지금 나랑 장난하나 진짜. 세계적인 화가인데 묘지는 참 초라하죠. 1시간 후에 버스로 모이실게요. 마루는 회사에서 또 전화가 오고 네 과장님.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침표만 찍으면 되니까. 네 과장님. 소소는 사장님의 전화를 받는데 내 아있나 네 거기 갔다 왔고 얘기 안 했거든. 당연하죠. 근데 아있나 사람 참 얘기 많더라. 사장님은 그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죠. 내가 전과자야? 착하게 살아. 사람 죽일 뻔했어. 더 착하게 살아.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사장님. 갑자기 무릎을 꿇는 남자. 됩니다. 아이고야 내한테 와 이갑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찾아왔는데 웃으면서 사는지 울면서 사는지 그거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끊어요. 서서야. 그래서 이 가족이 징글징글한 게라. 소소를 찾아온 남자는 사실 그녀의 친동생이었죠. 그런데 저 앞에 마루가 보이고 이미 떠난 휴가인데 무단결근 처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기 싫어?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할 땐 내일 당장 출근해. 그래 만들어. 엄청 당황스런 순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가 거기네요. 까마귀 나는 보리밭. 밀밭. 까마귀 나는 밀밭. 저도 여기 와서 소리 지른 적 많아요. 네. 여기 소리 지르기 좋네요. 사람도 없고. 가끔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어봐주고. 혼자 오는 사람은 혼자라서 더 슬픈 거래요. 마루 씨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분명히 다 봤는데 아닌 척하긴. 있을 텐데. 본 것처럼 얘기하시네. 가이드는 안 봐도 보이는 게 많거든요. 빈센트 동생이 테오도르 반고우예요. 사실 고우는 살아생전에 그림을 단 하나밖에 팔지 못했잖아요. 가난하고 능력 없는 화가지만 동생은 끝까지 형을 응원하고 믿어줬어요. 보니까 사람을 믿어준다는 말이 슬프게 들리는 마루. 끝까지 난 믿어줄 수 있어? 알았어. 믿어. 끝까지.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거려? 있어요? 저는요, 한 사람. 부럽다. 부담이죠. 누군가의 믿음을 온전히 짊어지고 사는 건. 다음 코스는 몽생 미셸 수도원입니다. 성처럼 보이지만 성이 아니라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이 가깝게 보여도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개인 행동하시면 안 돼요. 저녁도 프랑스 요리야? 특별히 이태리 요리를 준비했어요. 여기 한식당은 없어? 네. 햇반에 컵라면. 언니 여기 뜨거운 물 좀. 레스토랑에서 그런 거 드시면 안 된다던데요. 누가? 왜? 기본 예의 아니에요? 누가 울가게 들어와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는 거랑 같은 거지.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사람 무한하게. 딱 오늘까지만 먹을게. 진짜 어지간하십니다. 갑자기 그녀에게서 온 전화. 나야. 몽생 미셸 도착했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출근해서 파일 넘기고 잘못했다고 해. 너 지금 무단결근데 업무 태만이잖아. 회사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알잖아. 그래서 공항 안 나왔어?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끝까지 나 믿어준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에 나 말고 네 편 들어줄 사람 있어? 나라도 남아서 너 지켜야 되잖아. 왜 그 생각을 못해? 아직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어디로? 너한테 아니면 회사로? 둘 다. 너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 이번 일 잘 해결하고 연말휴가 같이 가자. 크리스마스 맞춰서. 기다릴게. 결국 마루는 그녀의 설득에 넘어가죠. 알았어. 내일 들어가는 표 있는지 확인해 볼게. 그런데 그녀는 과장에게 바로 보고합니다. 통화했어? 네. 내일 귀국한대요. 그럼 마루는 괜찮겠죠? 걘 죄를 너무 많이 줬어.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아. 너 우리 회사 에이스야. 어느 쪽에 서야 될지 정신 바짝 차려. 낮에 소소에게서 받은 다이어리. 이건 고 다이어리인데 하나씩 선물로 드릴게요. 다이어리를 뜯는 순간 누구세요? 가이드예요. 그녀는 마루가 다이어리를 열어봤다고 생각하게 되고 안 피곤하시면 몽생미셸 수도원 갈래요? 지금이요? 네. 둘이요? 네. 야간 투어는 1인당 30유로 추가 요금이 있어요. 마루는 호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죠. 야간에는 사람도 없고 한적해서 정말 좋거든요. 안 갈래요. 네. 그럼 편히 쉬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가 메모를 남겼었죠. 오늘 감사하고 미안해요. 보답으로 몽생미셸 수도원 야간 투어 무료로 진행해 드릴게요. 믿음이 준 아름다운 용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혼자 몽생미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 사실 이곳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던 곳이었죠. 그녀는 그 남자를 믿었었고 용기를 내어 파리로 왔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배신감뿐이었죠. 믿음이 준 아름다운 용기를 보러 마루도 수도원으로 오는데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는 그녀를 보게 된 마루.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의 손길을 내밀죠. 하지만 차마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죠. 나왔어요. 다 울었어요? 언제부터 했었어요? 울기 전부터요. 지금 이 상황, 이 기분.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상상에 빠지고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다. 누군가 날 잡아주는 느낌. 그런데 너무 창피하다. 뭘 봐요? 저리 가요. 네, 갈게요. 가지 마요. 네, 안 갈게요. 가라니까요. 내 옆에 있지도 말고 떠나지도 마세요. 갑자기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 남자는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루는 오히려 여자를 못 믿는다고 받아치죠. 왜요? 글쎄요. 여자를 잘 모르니까 못 믿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남녀 관계는 비극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죽었으니까 비극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죽어서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천사의 발 밑에서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천사의 발밑이라는 말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타로점을 맹신하는 그녀. 점괘가 계속 똑같네. 이게 언니 운명인가 보다. 천사의 발 밑에서 영원한 사랑을 만난다. 늘 똑같은 점괘가 나왔는데 천사의 발 아래 영원한 사랑이 있네. 영원한 사랑을 천사의 발 아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천사의 발이 어디 있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대천사 미카엘. 성당 꼭대기에는 대천사 미카엘의 동상이 있었죠. 갑자기 두근두근하는 소소. 그런데 아쉽네요. 저 내일 한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일이요? 오늘이 프랑스 마지막 밤이네요. 마루는 대천사 미카엘이 엮어준 소소의 운명적인 사랑일지도 모르는데 와인 한 잔 할래요? 이 밑에 호텔 가면 와인 파는 데 있어요. 호텔이요? 둘이? 마루는 분명 이상한 상상을 하겠죠. 계산은 내가 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역시 상상합니다.
채찍 올리시고 좀 더 맞아야 정신 차릴 텐데 맘대로 상상하고 맘대로 실수해버리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말 통하는 손님 만나면 가끔 이래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떻게 부담을 안 가져요? 남자, 여자, 호텔, 밤, 술. 뭐래? 변태도 아니고 그런 생각만 하나? 밤길을 걸으며 벽나발을 부는 두 사람. 마루 씨는 왜 혼자 왔어요? 채찍은 왜 샀어요? 여자 속옷은 왜 챙겨왔어요? 쫓아온 남자는 누구예요? 왜 그런 표정으로 셀카를 찍어요? 프랑스에 나에 이민 온 거예요? 왜 갑자기 돌아가려고 그래요? 한국엔 언제 가요? 두 사람은 참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몽생미셸 수도원의 아름다운 볼 수 있는 장소 중 한 곳이 바로 여기 파노라마 댐이에요. 어쨌든 패키지 관광은 계속되고 저기 성당 꼭대기에 동상 보이시죠? 안 보여. 저 잘 안 보이는 동상이 대천사 미카엘 동상이에요. 그런데 저기 봐 저기. 왜? 둘이 뭐 있어? 역시 썸이 시작되면 냄새가 나는 법이죠. 냄새가 나. 1시까지 차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출발하시면 돼요. 차 보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거는 소소. 알로 소소. 그런데 그녀의 동생이 옆에 있었죠. 1시까지 차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그까 네가 뭐 환불 안 된다는 거 얘기했나? 당연하죠. 어젯밤 같이 술을 먹고 아직 몽롱한데 사장님, 어디래요? 좀 몽실미sel이 있나 그러니까 거기 1시까지 꼭 잡아내래. 동생은 몽생미셸로 바로 출발하고 사장님은 아몰랑. 잠깐만, 동생 미셸은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기는 베르트랑 디게클란 기사의 집이에요. 이게 정조대예요. 십자군 전쟁 때 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부인에게 이걸 채워요. 실제로 사람이 차고 활동할 수 있어요? 모르겠네요. 저도 안 차봐서. 사람들은 그냥 사진을 찍는데 호기심에 빛나는 마루의 눈빛. 왜 안 나와? 빨리빨리 다음 거 보러 가야지. 시간 다 됐으니까 금방 나오실 거예요. 5년 전쯤에 관광객 한 명이 정조대를 찬 적이 있대요. 보는 걸로는 안 되고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바로 산마루 같은 사람이죠. 열쇠가 없어요. 경찰에 시장에 박물관장까지 총 출동해서 난리가 났는데 열쇠공이 와서 풀어줄 때까지 5시간 동안 정조대를 차고 있었대요. 몽생미셸 역사의 길이 남을 바보라고. 자, 그럼 다음 코스로 가야 하는데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이동하셔야 돼요. 다들 기다리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내려오세요. 도와주세요. 미치겠네 진짜. 어떡해 진짜. 아니 데리러 간 사람이 왜 화뭉쳐서요? 있어봐. 내가 갔다 올게. 아유, 그러지 마요. 제가 다녀올게요, 어르신. 열심히 뛰어와 보니 왜 이렇게 먹혀? 천천히 해요, 천천히. 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이걸 뜯어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700년대 문화재예요. 파손되면 지폐라도 모자란다고요. 아, 입었구만. 입었어. 이럴 것 같더라. 나 이럴 줄 알았어. 마루는 또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됐죠. 혼자 와. 아니 그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아, 뭔데? 졌다고 한국인 최초로. 정조대? 그런데 가실래요? 재밌는 구경거리가 떴습니다. En ce moment, rien n'est cassé. Oui, il va sortir.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오른쪽이요. 증거사진 촬영이 끝나고 문화재 담당관이 지정한 열쇠 수리공이 파리에 있어서 빨라야 5시간 후에나 도착한대요. 5시간이요? 경찰들도 이번 사건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5년 만에 발생한 정조대 장착 사건. 인증샷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5시간 동안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여기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서로 인사나 하시죠. 주식회사 코퍼레이트에 근무 중인 정연성이라고 합니다. 명함 교환까지 하는 두 사람. 산마루입니다. 부장님이 잘 아는 회사라 반가웠죠. 우리나라 제약업계 넘버원 세계 제약
그런데 바로 SNS에 올려버리는 여자. 세계제약에 배출한 정조대왕. 세계제약은 넘버원 회사답게 늘 SNS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이게 뭐냐고 이게? 세계 제약이 정조대왕을 배출했다잖아. 이 새끼 이거 왜 이러는데 이거? 어? 마루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데 나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저녁 비행기 예약했는데 무슨 일이 좀 생겨서. 비행기도 놓치게 된 마루. 왜 하는 일마다 그래? 정신 차려고 했잖아. 마루야, 나 분명히 얘기할게. 나 너 사랑해. 너밖에 없어. 나도 그래. 그런데 나 미래 포기한 사람하고는 함께 못해. 그렇게 그녀는 확실히 이별을 선언해버렸죠. 엉덩이 뒷대가 이쁘네요. 일단 먼저 식사를 하시고 제가 참고인으로 같이 있어야 해서요. 누구 만나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마. 창피하니까. 응? 아 근데 우리만 이렇게 가도 되려나 모르겠네. 괜찮아요. 제가 다시 올 거예요. 제 죄가 큽니다. 배 안 고파요? 프랑스 왜 왔나 싶어요. 괜히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고 관광객들이요. 남자들요? 여자들. 잽싸게 벽에 머리를 박는 소소.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변태인가 봐. I'm sorry. Could you take a picture for me? 자, 하나, 둘, 김치. 한국인 인증.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마루 씨. 역시 웃음을 참기 어렵죠. 아니, 죄송해요. 열쇠공 도착했다는데요? 그런데 저는 시장실 호출이라 가봐야 돼요. 시장님을 만나러 온 소소. Bonjour, je m'appelle Youn Soso, guide touristique de Roubaix. La photo? Photo est pour nous un outil de travail. Et je compte bien l'utiliser. Mais il aura honte de sa vie. Car en échange, il va être le guide qui va vous emmener sur l'escalier de dentaire. Son acte idiot va vous emmener, vous et votre équipe, au pied de l'archange. 시장님은 그의 사진을 전시하는 대신에 미카엘 대천사 동상으로 가는 계단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하죠. 그의 제안을 들은 소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점괘가 계속 똑같네. 천사의 발 밑에서 영원한 사랑을 만난다. 천사의 발이 어딨는데요? 그건 나도 모르죠.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요? 이 사람이 천사의 발로 가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저기 있잖아요. 대천사 미카엘. Vous emmenez, vous et votre équipe, au pied de l'archange. 정조대를 아직 못 풀었는데 소소는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드디어 정조대가 풀리고 막 출소한 듯한 상쾌함을 느끼는 산마루. 갑갑했던 골반을 스트레칭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운명의 남자를 드디어 알아보는 소소. 무슨 일 있어요? 정조대왕이 다가옵니다. 소소 씨. 누구세요? 네? 당신 누구예요? 지금까지 JTBC 드라마 더 패키지 1화에서 4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운명일까요? 2017년 JTBC 드라마 더 패키지는 프랑스로 패키지 여행을 떠난 다양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인생 이야기를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항상 웃으며 살라는 소소라는 이름을 가진 여행 가이드. 출발하는 날 애인이 공항에 나타나지 않은 마루. 7년째 연애 중인 권태 커플인 경재와 소란. 아직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관계의 중년 남과 어린 여자. 고집불통의 우람한 남은 아저씨와 병에 걸린 그의 아내. 그리고 의문의 추적자였다가 소소의 동생으로 밝혀진 남자. 이들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통해 힐링과 재미와 눈물,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는 듯한 대리 만족까지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넷플릭스에서 내려졌고 JTBC 홈페이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뒤늦게 보고 다시 보게 만드는 드라마. 시즌2를 애타게 기다리는 명품 드라마로 강추 원추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